우리나라 법이 누굴 지키라고 있는지 알아? 잘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야. 너 같은 거지 같은 애들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니라니까? 차가운 철창,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그녀는 떨고 있었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유치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이곳은 경찰서 유치장. 하지만 그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집안으로 시집갔을 뿐이었죠.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겨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강남 한복판 고급 저택에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철창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요만이 찾아왔죠.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서울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저택. 높은 담장 안쪽으로 잘 정돈된 정원과 분수대가 보였습니다. 3대째 이어진 명문가의 저택이었죠. 거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공간에서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며느리 이지우.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맞은편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외모. 고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차 마시는 자세가 그게 뭐니? 죄송합니다. 지우는 허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이제 이 집 며느리야. 밖에 나가면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네. 말투부터 걸음걸이, 앉는 자세, 먹는 속도까지 전부 신경 써야 해. 알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죠. 우리 집안은 3대째 명문가야.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선택받은 거야.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 그 말에 지우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우가 퇴근한 모양이었죠. 다녀왔습니다. 민우는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32살의 단정한 외모. 그는 양복 차림으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 왔구나. 회사는? 네,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지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수저 드는 법 좀 봐. 네. 손목에 힘을 빼. 그렇게 꽉 쥐면 보기 안 좋아. 지우는 수저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품위 있게 먹어야 해. 네.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우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반찬을 집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모든 동작이 감시받는 기분이었죠. 민우는 그저 밥을 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지우 좀 잘 가르쳐. 네. 아직 배울 게 많아.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죠. 밤, 침실에서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가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어머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우리 집안이 워낙 엄격하니까. 하지만 참고 넘어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등을 돌리고 누웠죠. 어둠 속에서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아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게. 걸음걸이부터 시작하자. 일어나 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의 걸음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보폭을 좁게, 허리는 곧게 펴고. 지우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커. 조용히 걸어야 해. 명문가 며느리는 소리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우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매일 연습해. 몸에 배야 해. 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차 대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찻잔을 놓을 때는 소리가 나면 안 돼. 살짝 내려놓는 거야. 지우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를 때는 팔꿈치를 몸에 붙여. 동작이 우아해 보여야 해. 네, 어머님. 저녁 무렵 지우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배가 불러서 허리도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뭐가?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이것저것 시키셔서.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 하지만 임신 중인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아기 낳고 나면 더 바빠질 텐데.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보며 말했죠. 참고 넘어가.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 안고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죠.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친정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까지 감시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우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남대문 시장 한쪽 골목,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여자가 사과를 닦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55살.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줌마, 사과 얼마예요? 지나가던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싱싱해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사과를 집어들고 돈을 건넸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은주는 손님을 배웅하고 다시 과일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시끄러웠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은주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 새벽 3시에 걸려온 딸의 전화였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가 왜 새벽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은주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엄마. 딸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새벽에 전화했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톤이었죠. 정말?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랬어. 임신 중인데 새벽에 전화하면 어떡해. 몸은 괜찮고? 응,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시댁에선 잘 지내? 응. 어머님은? 잘해주셔. 지우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지우야, 혹시,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예전에 지우는 전화 통화를 좋아했습니다. 엄마와 1시간씩 이야기하는 것도 부족해 했죠.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계정, 마지막 게시물은 1달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죠. 댓글도 좋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은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이모티콘 하나 없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트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을 텐데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옆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딸 생각하느라 그래요. 아, 시집간 따님? 잘 지내죠? 네, 은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죠. 저녁 무렵, 은주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은 달랑 3통뿐이었죠. 그것도 전부 은주가 먼저 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은주는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웃음이 보이지 않았죠. 은주는 사진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우야, 자니? 엄마는 못 자겠네. 너무 걱정돼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과일을 정리하면서도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죠.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은주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엄마. 응, 엄마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엄마, 나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 들어봐. 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울어. 지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 정말? 응. 그리고 엄마 오지 마. 뭐? 시댁에 오지 마. 알았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바쁘니까. 엄마도 바쁘잖아. 바빠도 딸 얼굴은 봐야지. 배도 불렀을 텐데. 엄마, 제발 오지 마. 지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우야, 너 지금. 엄마,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 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아니,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은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은주는 핸드폰을 들고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 청담동. 지우의 시댁 주소였습니다. 일단 가봐야 해. 은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과일 장사 아줌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그녀.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은주는 가게 문을 잠그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담동 대저택 거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요즘 내 상태가 걱정돼.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밤에 혼자 울고 전화하고 다 들려. 지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지우가 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방에서 혼자 울던 모습이었죠. 이게 언제 찍으신 거예요? 걱정돼서 확인했지. 너 요즘 이상해. 화면을 넘기자 더 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우가 배를 감싸고 떨고 있는 장면. 침대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장면. 전부 몰래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이렇게 불안정하면 안 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에서 쉬어.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부탁 좀 하려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인데 임신 중인데 정서가 불안정해. 혹시 모를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야. 그래. 그럼 병원에 데려가 봐야지. 본인이 거부하고 있어. 자해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도면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내가 봐도 심각해 보여.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똑똑. 지우야, 나와봐.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네. 임신부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우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따라가 봐. 내 상태 확인하는 거야.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간단한 조사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갈래요. 부인, 협조해 주세요. 전 괜찮다고요. 시어머니는 경찰관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봐요. 저렇게 불안정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경찰관은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인,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놓아요. 진정하세요. 아기 생각해서라도. 지우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우는 끌려가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신부가 자해 가능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태블릿에 시어머니가 찍은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온 게 맞지만 자해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오신 겁니까? 그냥 힘들어서요. 경찰관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신고인은 태아와 주변인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진정하세요. 경찰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응급 분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조사 편의상 유치장에서 하룻밤 머물러 주셔야겠습니다. 유치장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보호 목적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죠. 따라오세요.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철창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그락. 철창문이 닫혔습니다. 경찰관은 떠났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창 너머로 복도의 불빛만 보일 뿐이었죠.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아기에게 들려주는 노래.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임신부가 철창 안에서 보낸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치장 철창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우 씨, 나오세요. 경찰관이 불렀습니다. 지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죠. 밤새 바닥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조사실로 가겠습니다. 지우는 경찰관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너머로 형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신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본인 상태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네, 말씀하세요. 시댁에서 학대당했습니다.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학대요? 네.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낮으로 감시당하고 핸드폰도 검사받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게 통제됐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어제도 제가 온 걸 몰래 촬영해서 그걸로 신고했어요. 전 자해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의 학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영상이요. 시어머니가 찍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이 학대의 증거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는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우아한 옷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시죠. 시어머니는 형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어떤가요? 지금 진술받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사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사 좀 제대로 해줘요. 아이 엄마인데 정신 상태가 불안하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당당한 걸음걸이. 시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과장님.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어?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반겼습니다. 형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수고해. 과장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이게 그 며느리야? 네, 맞아요. 과장은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임신 중인데 힘들겠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돼가? 지금 진술받는 중입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데? 형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시댁에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시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걱정이에요. 임신 중이라 그런가 보지. 과장은 팔짱을 끼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법대로만 돌아가는 줄 아나?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법이 전부가 아니야. 인간관계, 신뢰, 그런 게 더 중요하지. 과장은 형사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진정해요. 시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흥분한 거야. 임신 중이라 그래. 아니에요. 전 흥분한 게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장은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봐, 저러잖아. 네. 형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이지우 씨, 진정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진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흥분 상태로 기록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어깨를 눌렀죠.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렇게 흥분하면 아기한테 안 좋잖아요. 그러시죠. 일단 유치장에서 진정하시고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 다시 유치장 안 가요. 지우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나요. 나달라고요. 지우는 끌려갔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저래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과장도 형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처리해. 알았지? 네, 과장님. 두 사람은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뭘? 우리 사이인데.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유치장. 지우는 다시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경찰관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우를 쳐다보지 않았죠.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하지만 그 목소리는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감쌌죠.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민원실, 은주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누구 면회하시려고요? 딸이요. 이지우.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지우 씨는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가 친엄마인데요. 조사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은주는 창구를 두드렸습니다. 조사 중이면 더 면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신부예요, 우리 딸. 규정상 안 됩니다. 규정이 뭔데요? 엄마가 딸 보겠다는데.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요? 신고인 측에서요. 면회 시 본인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고인이 누군데 그런 결정을.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창구를 닫았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완전히 정신 나간 것 같더라. 시어머니가 명문가 부인이라더라. 경찰서장이랑도 친하고.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경찰관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야. 건드리면 안 돼. 그래도 임신부를 유치장에.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쩌려고. 두 경찰관은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문가 경찰서장과 친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청담동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지우의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죠.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높은 담장, 큰 저택들. 이곳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지우의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지우 엄마예요. 딸 좀 보러 왔는데요.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그럼 언제 오나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 서서 담장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 집 며느리 엄마세요? 네, 맞는데요. 여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요,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요? 네. 여자 목소리예요. 아마 며느리분 같은데.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차가 자주 와요. 경찰차요? 네. 일주일에 2~3번씩? 어젯밤에도 왔어요. 은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혹시 더 아는 거 없으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집 주인이 예전에 경찰 간부 부인이었대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함부로 못해요. 권력이 있으니까. 여자는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집 건드리면 안 좋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 경찰차, 권력.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다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 서니 단골 배달기사가 지나갔습니다. 아줌마, 오늘 장사 안 해요? 잠깐 나갔다 왔어. 배달기사는 오토바이에 걸터 앉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청담동 쪽에 배달 많이 가요? 청담동요? 가끔 가죠. 왜요? 거기 큰 저택 있잖아요. 담장 높은 집. 아, 거기요. 알죠. 가끔 음식 시켜요. 거기 분위기 어때요? 배달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이상해요. 인터폰으로만 받고 문은 절대 안 열어줘요. 돈도 미리 계좌이체로 받고. 그래요? 네. 한 번은 안에서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문이 바로 닫혀서 확인은 못했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기사는 출발했습니다. 은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딸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걱정되겠네. 임신 중인데. 아주머니, 혹시 청담동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 청담동요? 글쎄 왜요? 딸이 거기 시집 갔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서.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거기서 부동산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카가 그러는데요. 그쪽은 조심해야 한대요. 왜요? 이건 단순 가정사가 아니래요. 권력형이래요. 은주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권력형? 네. 경찰, 검찰 다 연결돼 있대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대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은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권력형 경찰, 검찰. 평범한 방법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 자체를 바꿔야 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과일 장사 아줌마가 아니었죠.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야. 일 좀 부탁할게. 무슨 일인데? 청담동에 있는 집 하나 조사 좀 해줘. 자세히. 알겠어. 언제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오케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은주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기다려, 지우야. 엄마가 곧 갈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은주는 청담동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전화로 부탁했던 조사 결과였습니다. 집 구조도, 거주자 명단, 주변 증언들,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댁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택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는 출발했습니다. 지금이야. 은주는 카페를 나와 골목으로 갔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문이 보였습니다. 배달원이 자주 사용하는 길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택배요. 주문한 거 없는데요. 여기 맞는데요. 이지호 시댁?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택배가 뭔데요? 은주는 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가정부가 상자를 받아드는 순간 은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딸 좀 찾아야 해서요. 은주는 복도를 따라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정부가 따라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은주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은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가족 사진들. 하지만 며느리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없어. 은주는 복도를 따라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 문을 열자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하지만 여기도 지우의 흔적은 없었죠. 두 번째 방, 서재였습니다. 책장, 책상, 의자. 역시 지우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가정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는 안 돼요. 열쇠 있죠? 없어요. 주인 어르신만 갖고 계세요. 은주는 복도를 돌아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끝 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고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은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휴지 몇 장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주워 펼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른 피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찢어진 소매, 얼룩진 옷깃, 지우의 옷이었습니다. 은주는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석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약 봉지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수면제, 진정제, 처방전도 없는 약들이었죠. 이걸 지우한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주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정부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정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가정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 시키는 일만 했어요. 제 딸이 여기서 뭘 당한 거예요? 밤마다 울었어요. 뭐라고요? 방에 갇혀서 울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가정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갇혀서 울었다고? 가정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곧 오실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안 나가요. 증거 더 찾을 거예요. 은주는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긴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3개 잡아당겼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죠.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쾅!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방.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고 바닥엔 담요 한 장, 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물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빈 물병이었죠. 은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여기서 지우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금이었습니다. 학대였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죠. 은주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정부가 떨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금방, 피 묻은 휴지, 약 봉지, 찢어진 옷,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죠. 가정부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날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끝낼 때가 됐으니까요. 은주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엄마예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딸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 경찰서에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알아요. 당신이 신고했다는 것도. 그럼 경찰서로 가시지. 왜 여길 왔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거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주가 든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사진들, 감금방, 피 묻은 휴지, 약 봉지들.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제 딸 당장 풀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딸은 지금 경찰서에. 그것도 당신이 꾸민 거잖아요. 은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불법 감금, 학대, 약물 투여. 전부 증거 확보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죠?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기선 법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변호사도 다 제 사람들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은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당신은 그냥 시장에서 과일 파는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신분도 모르고 덤비네요.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강은주야. 미래그룹 회장.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은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청담동 위치 보냈어. 경호팀하고 법무팀 바로 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강남경찰서 연락해서 내 사위 며느리 즉시 석방.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안에 처리해. 명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래그룹 회장? 네. 제가 바로 미래그룹 회장이에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은 과일 장사. 겉모습만 봤나 보네요.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딸이 돈 때문에 시집 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민우가 다니는 회사도? 네. 미래전자. 제 회사 계열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경호팀이었습니다. 뒤이어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딸 상황은?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석방 진행 중입니다. 좋아. 여기 증거들 전부 확보해. 네, 회장님. 경호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하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불법 감금, 학대, 약물 투여 혐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오해해요. 전 그냥 며느리 교육을. 교육이요?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금하고 약 먹이고 굶기는 게 교육인가요? 그게 아니라 경찰 동원해서 유치장에 가둔 것도 교육이었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민우는 멈춰섰습니다. 경호팀, 변호사들, 그리고 은주. 장모님? 은주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처음 뵙네요. 제대로 된 인사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이 다니는 회사 아시죠? 미래전자. 네, 알죠. 그 회사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대기업이라. 접니다. 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미래그룹 회장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해고해요. 뭐라고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한 남편에게 줄 자리는 없어요. 민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아내가 울고 있는데 모른 척 했잖아요. 그건 엄마 말만 듣고 아내를 방치했잖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가정사예요.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은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정사요? 제 딸을 유치장에 보낸 게 가정사예요? 그건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경찰 친구 동원한 거 다 알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따님 석방 완료됐습니다. 좋아. 바로 데려와. 네. 경호원 한 명이 나갔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권력,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경찰도, 검찰도, 지역 유지도 다 제 위에 있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 통하면 끝나요.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찰 간부 친구, 지역 유지로서의 위치, 명문가라는 자부심,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은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진짜 주인이 장모였다는 사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엄마, 민우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우는 은주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은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지우는 은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우야. 하지만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민우는 멈춰섰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엄마.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우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무너진 권력의 잔해 속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 대저택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법무팀, 경찰,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사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늙어 보였죠. 들어오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모든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여러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채찍, 수갑, 족쇄. 이게 뭡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펼쳐봤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아침 식사겁으로 벌 집행, 오후 2시 말대꾸로 방 격리, 저녁 7시 약물 투여.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노트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USB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갇혀 우는 장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 약을 억지로 먹는 장면, 모든 게 촬영돼 있었습니다. 전부 확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증거품은 수십 개의 상자에 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검사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감금치상, 상해, 약물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죠. 출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명문가의 상징이었던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집이었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회사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민우 씨, 오늘부로 해고 통보드립니다. 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횡령이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일단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박스 하나에 짐을 담았습니다. 사진 액자, 메모장, 볼펜 몇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가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장모가 회장이었는데 해고됐대. 진짜? 뭘 잘못했길래? 아내 학대 방치했다던데.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앞길은 보이지 않았죠. 일주일 후 청담동 대저택 앞에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강제 경매 물건. 입찰 기간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그 집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아. 며느리 학대한 집. 명문가라더니 완전 사기였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명문가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범죄자의 집으로 기억될 뿐이었죠. 한편 대학병원 산부인과.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의사가 말했습니다. 힘주세요. 지우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힘내.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에요. 응 그래. 우리 손녀. 은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는 지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텼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또 흘렀죠. 이름은 뭐로 지을까? 은주가 물었습니다. 희망이요. 이희망. 좋은 이름이다. 네. 제게 희망이 된 아이니까요. 지우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희망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기는 지우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대문 시장 골목. 은주는 다시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닦고 배를 정리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줌마 사과 주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네, 여기요. 5,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웃으며 갔습니다. 옆 가게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 씨, 딸은 괜찮아요? 네, 이제 건강해졌어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때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덕분에 잘 이겨냈어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평범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강함이 있었죠. 딸을 지켜낸 엄마의 강함.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한 강함. 해가 저물었습니다. 은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우야. 응, 지우야. 저녁 먹었어? 응. 희망이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 진짜? 엄마도 보고 싶다. 주말에 올게. 엄마 가게로.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 그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권력과 사랑. 권력은 사람을 짓밟지만 사랑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